일본인이 마신 최초의 맥주는 에도막부의 진상품이었던 네덜란드산 맥주라고 한다. 크리스마스. 스쳐 지나는 사람들의 하얀 입김, 거리를 밝히는 불빛들은 더욱 따스하고 밝은 빛을 하늘에까지 쏘놓는다. 많은 12월이 되면 다양한 손님들로 북적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다. 예를 들어 단골 손님, 일 이야기로 바쁜 손님, 평소엔 바에서 잘 볼 수 없는 손님, 그리고 기합이 잔뜩 들어간 커플까지. 물론 저희는 바를 찾아주시는 모든 손님들께서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아마 바텐더라면 모두 조금 난처한 것은 가게의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손님이 처음 혼자 오셨을 때랍니다. 그래도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자 손님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카운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게 입장에선 이런 손님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혼자 오셨습니까? 일행이 있으시면 주문은 나중에 하시겠어요? 그게 있잖아. 내가 별을 발견했거든. 별을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별을 쫓아왔더니 여기로 와서. 참 난감한 상황이 됐네요. 그러게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손님은 간혹 말썽을 일으키시곤 하지요. 상대가 커플이라면 그 커플의 남자랑 시비가 붙어 싸우거나 여자가 혼자면 접근을 하거나 지그시 누군가를 쳐다보는 눈빛도 꺼림칙한데다 뭐 이미 가게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위험 인물은 가게 물 흐리기 전에 빨리 쫓아내자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지. 상황을 본다. 그거라면 내가 보고 있었지. 우연히 스쳐 지나간 별님한테 아주 넋이 나갔더구만. 그리고 그대로 에덴홀까지 따라 들어간 거야. 하지만 녀석은 바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 녀석한테는 이런 포장마차가 딱이지. 하지만 그 뒷모습만큼은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어. 아마 녀석의 그런 모습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을 게야. 어렸을 때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내 아이였지. 하지만 어느 여름날 목이 말라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려고 했어. 그 순간이었지. 소녀는 그 반짝임에 마음을 빼앗겼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반짝임은 그에게만 보이는 아름다운 별님. 소녀는 아름답게 빛나는 별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지. 그는 물이 반짝임에 흐르는 원인을 밝히겠다며 수치유체 역학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학문에만 매달렸어. 곤충 잡기나 눈사람 만드는 것도 잊은 채 매일같이 책만 붙잡고 앉아 공부에만 열중했지.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출세는 했어. 하지만 이제 그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더 이상 물의 반짝임 따위는 볼 수 없게 된 거야. 그 덕인지 마흔을 넘었는데도 뜬 소문조차 없는 사람이기는 해. 아무리 그래도 술을 마시는데 맛은 전혀 신경 안 쓴다. 뭐 어차피 그에겐 물이나 술이나 유체 역학의 소재일 뿐이니까. 지금의 그가 물의 흐름에서 별을 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지. 그리고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회 날이었어. 여느 때와 달리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더구만.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동창회가 바로 여기 긴자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자신의 논문에 대해 모두에게 자랑할 셈이었지.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을 소중히 지니고 가더라고. 장소는 한 허름한 요리집. 당당하게 물을 연 것까지는 좋았어.
하지만 누구 하나 유체역학에 관심이 없었고 다들 그간의 회포를 풀기 바빴지. 오히려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건 그였어. 학문에만 매달려온 인생의 뻔한 결말이랄까. 그곳에 와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깨달았지. 그런 그에게 거리에 넘쳐나는 불빛은 그저 눈부신 존재일 뿐이었어. 그리고 생각난 것이 어릴 적 들었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였지. 크리스마스의 밤, 따스한 방 안에서 밝게 타오르는 4개의 촛불. 그것은 이 세상을 지켜주는 소중한 촛불들이죠. 그러나 오늘 밤 촛불들은 슬픈 듯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평화. 하지만 인간들은 서로 싸우기만 해. 아무래도 그들에게 난 필요 없나 봐. 그러자 불꽃을 한번 흔들며 사라져간다. 두 번째 촛불인 내 이름은 신앙. 하지만 인간들은 신에 대해 잘 알려고 안 하지. 무지한 채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면 난 그렇게 그도 슬픈 한탄을 하며 사라져간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인 내 이름은 사랑. 누군가는 반드시 날 찾아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다들 자기 생각만 하더군. 사랑해야 될 상대를 잃은 인간들을 남겨둔 채 난 슬픈 퇴장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은 하나만 남겨진다. 하지만 남은 4번째 촛불의 이름은 희망. 설마 별인가? 그래, 별님이 분명해.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는 몇십 년 만에 별을 만났어. 그리고 그제야 생각이 났지. 어릴 때 봤던 수돗물에서 빛나던 그 별이.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별을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지. 누구에게나 다 경험은 있을 거야. 바라는 곳에 처음 들어갈 때의 긴장감. 있지. 문턱이 높게 느껴져서 들어가기가 참 망설여지더군. 하지만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마치 그의 망설임을 이해해주는 듯 활짝 열리는 문. 그리고 그것이 바 에덴홀의 신비한 시작. 이제 남은 촛불은 단 하나. 그 곁으로 한 아이가 다가와서는 꺼져버린 3개의 촛불에게 꺼지면 안 돼. 평화도 신앙도 사랑도 꺼지면 안 된다고. 우리 모두 함께 있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자 홀로 남아있던 촛불이 그 아이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 이름은 바로 희망이니까. 내가 있는 한 모두 빛을 잃지 않을 거야. 상관없을까? 내가 괜히 가게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운터에 앉아 술을 드시는 분은 모두 똑같은 손님이시니까요. 훌륭한 서비스 정신이야. 난 수치 유체역학의 오키타 교수라네. 자네도 교수님이라고 부르게나. 네, 교수님. 아, 그렇지. 명함을 줘야지. 자,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교수님, 그러니까 명함은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어?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지금 주문이라고 했나? 글쎄, 뭘 마셔야 하나. 교수님께서는 아까 별을 따라서 여기에 왔다고 하셨죠? 크리스마스의 별이라. 로맨틱하시네요. 샴페인? 알고 계세요? 한 병의 샴페인에는 2억 개의 기포가 담겨 있죠. 별이 뜬 밤하늘처럼요. 그래서 샹파뉴 지방에서는 샴페인을 마실 때 별을 마신다고 한답니다. 그럼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별은 무슨 샴페인 따윈 부자들의 전유물이야. 이런 걸 끼고 살다간 타락한다고. 학자는 굶어 죽는다고 해도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법이지. 또한 학문이야말로 정신의 귀족에게만 허가되는 진리라는 이름 속에서 절대 평등을 추구하는 화원이다. 이제 알겠나? 그럼 뭘로 드릴까요? 학자라면 맥주지. 오늘은 흑맥주로 마셔볼까? 왜 나는 맥주를 마시는가? 소립자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도널드 글레이저는 맥주의 거품을 보고 새 이론을 생각해냈어. 만약 그가 고급 샴페인을 마시며 들떠 있었다면 그런 발견은 어림도 없겠지. 그러니 같은 노벨상을 노리는 내가 맥주를 마시는 건 운명적인 거라고. 주문하신 흑맥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교수님, 맛있어. 역시 맥주가 최고야. 그런데 난 오늘 반짝이는 별에게 내 마음을 전부 뺏기고야 말았어. 만에 하나 그 별이 나를 향해 눈부신 미소를 짓는다고 해도 난 고독을 견뎌야만 하지.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지. 그래, 헛된 꿈일 뿐이야. 별이 반짝이는 샴페인의 세계와 내가 있는 맥주의 세계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그걸로 됐어. 그럼 샴페인과 맥주를 한번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뭐라고 했는가? 뭐랑 뭐를 섞였다고 했지? 그러니까 샴페인과 맥주를 섞어보는 건 나 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가 왜 있는지 가르쳐주지. 잘 봐. 이게 바로 유체역학의 기본식인 네비어 스톡스 방정식이지. 점성을 가진 유체가 떨어지거나 흘러가는 액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미분 방정식이란 거다. 다시 말해 밀도, 속도, 압력, 점성률 등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액체를 섞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란 소리야. 이제 좀 알아들었나? 정말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서로 상극인 이 두 가지 맛이 어떻게 어울리겠나?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볼까요? 제가 실패한다면 오늘 술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자네가 내 인생을 무시하다니! 내가 이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 알고서 하는 소리야! 이 방정식을 부정한다는 건 나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지! 내가 진다면 기꺼이 이 소중한 논문을 자네에게 바치겠네! 아니요. 전 그런 뜻으로... 자, 자네의 말이 옳다면 이 논문 위에서 증명해 보게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큰 소리 쳤으니 성공할 수 있을 테지. 안 그래? 어디 해보시게. 어서.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이 술 얼마나 비싼데? 모두들 죄 없는 샴페인만 아까울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왜 샴페인과 맥주를 섞겠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가 신의 글라스라고 불리는 이유죠. 바텐더 씨, 이미 자네가 졌어. 그 두 병은 무게와 입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양을 붓는다는 것도 엄청난 실력을 필요로 하지. 과연 그 글라스에 두 종류의 탄산액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뿜어오르지. 술을 흘린다는 건 바텐더로서 실격이라고. 사과하려면 지금이 기회야. 다 됐습니다. 블랙벨벳입니다. 거짓말.
교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도 말이죠. 블랙벨벳을 양손을 써서 만드는 건 처음 봤는데요, 뭐. 거기다가 저 정도의 속도로 부을 수 있는 바텐더는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지요. 그 이유 또한 신의 글라스. 이건 기적이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부었더니 거품의 모양과 부을 때의 양을 잘 조절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블랙벨벳이라. 검은 비로드인가? 벨벳은 라틴어로 사슴의 뿔에 난 부드러운 솜털이란 뜻인데 아주 거창한 이름이군. 중요한 건 맛이야. 두 가지 맛이 잘 섞여 있는지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렇다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쓴맛과 신맛의 완벽한 조화. 맥주 이상의 맥주, 샴페인 이상의 샴페인. 비단의 비로드처럼 섬세하면서도 부드럽게 목을 타고 흘러가는 이 느낌. 예를 들어 말한다면 마치 완전 블랙벨벳이잖아. 가르쳐주게.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대체 뭐지? 글쎄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술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란 거죠. 술이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고? 네, 술에 담겨 있는 건 스피리츠, 영혼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영혼까지도 치유할 수 있죠. 그 영혼이란 건 과학까지도 뛰어넘는다는 소린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내가 졌어. 이건 박사학위를 받게 된 소중한 논문이네. 부디 받아주게나. 아니요,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짓을 한다는 건 바텐더로서 실격이니까요. 바텐더로서 실격.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뽐낸 게 아니라 교수님이 가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신의 글라스의 사사쿠라 류는 바로 그런 바텐더니까요. 아, 맞다. 그건 그렇고 교수님이 찾고 있던 별님이란 건 누구였던 거지? 난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아니지, 아니야. 그럼 설마 그 주인공은 바로 저 미카였답니다. 실은요, 저에겐 교수님이 산타클로스처럼 보였어요. 특이한 말만 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았죠? 덕분에 바에서도 참 즐거웠고요. 그래서 별님께서 왜? 멋진 산타님, 고마워요. 이건 기적이야. 네, 카운터 위에서는 다양한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빛나는 희망의 반짝임이 되어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에 오르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글라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시며 메리 크리스마스, 교수님.
다음 이야기 생명의 물.